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이입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할 기업은요. 한마디로 정말 극과 극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진짜 2번 놀랐는데 매출 성장 그래프를 보고 한 번, 그리고 주가 차트를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쪽에서는 막 역대급 실적이다, 수주 잔고가 쌓인다 이러면서 축포를 터트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주가가 20% 넘게 폭락하고 있거든요. 네, 그야말로 투자자들을 아주 극심한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오늘의 주인공 바로 에어로바이런먼트, 티커는 ABAV입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질문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폭발적인 성장, 이거 진짜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뭔가 심각한 위험 신호가 있어서 시장이 먼저 도망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게 일시적인 성장통인지 아니면 정말로 구조적인 문제의 시작인지 그걸 판단해야 합니다. 네, 오늘 그 상반된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은 크게 두 갈래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투자자들을 열광시킨 엄청난 성장 스토리, 특히 블루일로라는 회사를 인수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아, 그 대형 인수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화려함 뒤에 가려진 냉혹한 현실, 그래서 이익은 다 어디로 갔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주가 폭락의 결정타가 된 배저 계약 중단 사태의 본질까지 파헤쳐서 이 투자의 본질이 대체 뭔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좋은 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숫자들이 진짜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2026 회계연도 2분기 매출이 4억 7,250만 달러, 전년 대비 무려 151%가 급증했어요. 151%. 엄청난 숫자죠. 여기에 신규 수주액은 14억 달러, 아직 처리 못한 주문, 그러니까 수주 잔고는 39억 달러에 달합니다. 와, 이건 그냥 성장이 아니라 말 그대로 폭발인데요. 솔직히 이 숫자만 보면 당장이라도 그냥 주식 매수 버튼 누르고 싶을 정도거든요. 그렇죠. 그 폭발의 진원지가 바로 작년 5월에 마무리된 35억 달러짜리 블루일로 인수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드론 회사를 하나 더 사들인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이건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에어로바이런먼트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는 사건이었거든요. 정체성을 바꾼다. 그게 무슨 의미죠? 기존 에어로바이런먼트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스위치블레이드, 자폭 드론. 맞습니다. 작지만 아주 이익률이 높은 제품을 파는 회사. 뭐랄까 방산업계의 애플처럼 고마진 하드웨어를 만드는 곳이었죠. 그런데 블루일로우를 인수하면서 우주, 사이버, 심지어 지향성 에너지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통합 시스템 및 서비스 기업으로 변신한 겁니다. 아, CEO가 직접 이건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거래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제품 회사가 서비스 회사로 탈바꿈한 거죠. 잠깐만요. 그게 듣기에는 정말 좋아 보여요. 뭐 사업도 다각화하고 규모도 커지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원래 자기들이 제일 잘하던 거, 그러니까 고마진 소형 드론이라는 핵심에 집중 안 하고 갑자기 우주니 사이버니 너무 버리는 거 아닌가요? 이러다 이도전도 아니게 될 위험은 없나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바로 그게 현재 시장이 던지는 질문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아, 그런가요? 하지만 회사 측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미래 전쟁은 더 이상 무기 하나하나의 성능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주의 위성, 공중의 드론, 지상의 통신망, 이 모든 게 하나처럼 통합돼서 움직여야 하거든요. 미국 국방부는 이제 단순히 드론 납품업체가 아니라 이 모든 걸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 파트너를 원하고 있고요. 에어로바이얼먼트는 블루일로 인수를 통해서 바로 그 파트너가 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부품 회사가 아니라 완성차, 아니, 그보다 더 큰 완성된 전투 시스템 전체를 공급하겠다. 이런 야망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그 성과는 좀 나오고 있나요? 이미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주 분야에서요. 차세대 군사통신망의 핵심인 장거리 레이저 통신 단말기 기술로 2억 4천만 달러 계약을 따냈습니다. 레이저 통신이요? 네, 기존의 전파 통신은 적의 전파 방해, 그러니까 재밍이 아주 취약하거든요. 근데 레이저는 보안이 훨씬 뛰어나고 속도도 빠르죠. 미래 군사통신의 심장부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지향성 에너지라는 건 뭔가요? 좀 생소한데. SF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건가요? 레이저 빔 쏘는. 정확합니다.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나 레이저 같은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시켜서 적의 드론이나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키는 기술이에요. 여기서 헬무스맨이라는 프로젝트로 무려 4억 9,900만 달러짜리 계약을 확보했죠. 와, 4억 9,900만 달러? 네, 미사일 없이 드론 땐을 막을 수 있는 뭐랄까 미래 전쟁의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물론 기존 핵심 사업인 소형 드론 분야에서도 미 육군이랑 8억 7,400만 달러 규모의 해외 군사 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여전히 막강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리하자면 강세론자들은 지금 에우로바이런먼트가 그냥 몸집만 불린 게 아니라 미래 국방부가 원하는 민첩하고 자율적인 통합 시스템의 모든 조각을 갖춘 유일한 회사로 진화하는 변곡점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완벽한 성장 스토리인데 도대체 주가는 왜 이런 거죠? EPS 쇼크, 주당 순이익 손실 심화 이런 헤드라인은 이 완벽한 그림에 어디에 숨어 있었던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기업의 가장 큰 딜레마이자 약세론의 근거입니다. 매출이라는 화려한 외형 뒤에 이익이라는 내실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2분기 비일반 회계 기준, 그러니까 넌갭 주당 순이익이 0.44달러를 기록했는데 시장 예상치가 0.78달러였어요. 0.78달러요? 네, 무려 44%나 하회하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어닝 쇼크입니다. 44% 미스라니? 이건 그냥 예상을 좀 빗나간 수준이 아니라 아예 다른 방향으로 달려간 거네요. 진짜 충격적인데요. 맞습니다. 심지어 일반 회계 기준 갭으로는 1,710만 달러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고요. 하지만 투자자들을 가장 경악시킨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매출 총 이익률입니다. 아, 이익률? 1년 전만 해도 41%에 달했던 이익률이 이번 분기에는 27%로 그냥 수직 낙하했습니다. 잠깐만요. 41%에서 27%로요? 와, 14%포인트가 그냥 증발해버렸다는 건데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회사의 수익 창출 능력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몰아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압박이 동시에 터졌어요. 세 가지나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전략적 변화의 대가입니다. 과거 스위치블레이드 같은 고마진 제품을 팔던 사업 구조에서 블루윌로 인수 후에 상대적으로 마진이 낮은 서비스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인 프로그램 비중이 급격히 늘어난 거죠. 아,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마진 많이 남는 아이폰 파는 비중은 줄고 아직 개발 중인 신기술에 대한 컨설팅이나 용역 서비스 비중이 늘면서 당장 버는 돈은 줄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장기 성장을 위해 단기적인 이익률을 희생한 셈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회계적인 요인입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비용이 2,420만 달러나 발생했습니다. 무형자산 상각비요? 단어부터가 어려운데요? 이게 실제로 회사 금고에서 2,420만 달러가 빠져나갔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그냥 장부상의 마술 같은 건가요? 후자에 가깝습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블루윌러를 인수할 때 건물이나 기계 같은 유형자산만 산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특허 기술 같은 것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브랜드 가치, 특허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도 함께 사들인 겁니다. 회계 규칙상 이 무형자산의 가치를 일정 기간에 걸쳐서 비용으로 나눠서 처리해야 하는데 이걸 상각이라고 부릅니다. 즉 실제로 현금이 나간 건 아니지만 장부상으로는 비용으로 잡히기 때문에 순이익이 그만큼 줄어들어 보이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실제 현금 흐름은 그나마 괜찮을 수 있는데 회계 장부상으로는 이익이 박살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착시 효과 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헤드라인만 본 투자자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부 사업의 지연입니다. 소스에 따르면 미 정부의 예산 집행이 좀 늦어지거나 일부 프로그램 전환이 지연되면서 예상했던 매출이 제때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와,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네요. 안 그래도 이익률 문제로 심란한데 설상가상으로 며칠 전 1월 20일에 작업 중단 명령이라는 아주 불길한 소식까지 나왔어요. 이게 주가 하락의 마지막 결정파를 날린 것 같은데요. 네,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준 뉴스였습니다. 미 국방부랑 상호 합의하에 배저라는 위상 배열 안테나 시스템 계약에 대한 작업 중단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배저요? 이 계약이 올해 회계년도에만 약 1억 7,500만 달러 매출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되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였거든요.
회사 측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밝혔고요. 이건 마치 제일 큰 고객사에서 갑자기 전화해서 다들 하던 일 멈추세요. 우리 얘기 좀 합시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한데요? 그럼 이 대형 계약이 완전히 취소된 건가요? 1억 7,500만 달러면 정말 큰 돈인데? 이건 취소는 아닙니다. 정확히는 일시 중단이죠. 아, 일시 중단. 핵심은 계약 방식의 변경입니다. 기존 계약 조건을 고정가격 계약 방식으로 재협상하기 위한 절차예요. 회사 측은 약 90일 안에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휴, 다행이네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미 이익률 악화로 신뢰에 금이 간 상황에서 회사가 예상조차 못한 대형 계약의 불확실성이 터져나왔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회사 뭔가 제대로 통제가 안 되는데? 이런 의심을 품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그림이 좀 명확해지네요. 정리해보면 한쪽에는 블루일로 인수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엄청난 수주 잔고를 쌓은 성장 기계의 모습이 있고요. 네, 다른 한쪽에는 바로 그 인수 때문에 이익률이 급감하고 어닝 쇼크를 기록하고 심지어 주요 계약까지 잠시 멈춰버린 관리 부실의 모습이 있는 거군요. 그야말로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투자처처럼 보입니다. 정확합니다. 투자자들은 지금 그 두 얼굴 사이에서 극심한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AVAV의 밸류에이션은 결코 싸지가 않아요. 주가를 매출액으로 나눈 PSR이 동종 업계 평균의 4배 가깝습니다. 4배나 비싸다고요? 그 말은 즉 현재의 이익이 아니라 미래의 엄청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잔뜩 끼어 있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가격에 투자한다는 건 현재의 모든 문제가 그저 일시적인 성장통일 뿐이라고 믿는 것에 베팅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현실이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장기적인 촉매제가 터져줘야만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뭔가요? 이 투자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겠군요. 첫째, P550 프로그램의 성공입니다.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 차세대 대형 드론 P550의 양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과거 스위치블레이드처럼 높은 이익률을 다시 가져다 줘야 합니다. 수익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렇죠. 이게 바로 수익성 회복 스토리를 증명할 첫 번째 단추입니다. 둘째, 규모의 경제를 증명해야 합니다. 블루일로 인수 후 공룡처럼 거대해진 조직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운영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다시 이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걸 숫자로 보여줘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2027 회계연도까지 30% 후반대의 조정 이익률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결국 지금의 주가 하락은 거대 기업으로 가는 과정에서 겪는 피할 수 없는 통합 문제에 대한 시장의 과민 반응일 뿐이다. 지금의 고통은 더 큰 도약을 위한 성장통이다. 이 스토리가 현실이 돼야만 하는 거군요. 만약 그 스토리가 깨진다면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은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겠네요. 맞습니다. 그 스토리가 깨지는 순간 주가는 펀더멘탈을 찾아 훨씬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에어로바이런먼트는 두 개의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얼굴은 블루일로 인수를 통해 사업 영역을 우주와 사이버까지 확장하면서 미래 전장의 지배자를 꿈꾸는 야심찬 성장기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른 얼굴은 바로 그 거대한 야망의 대가를 치르면서 이익률 압박과 통합 리스크, 그리고 갑작스러운 계약 재협상이라는 불확실성의 폭풍우를 온몸으로 맞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께 던지는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두 얼굴 중에 과연 어떤 것이 에어로바이런먼트의 진짜 미래가 될까요? 지금의 가격은 미래 방산 기술의 거인을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더 깊은 문제의 시작을 알리는 위험한 경고 신호일까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만 더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에어로바이런먼트 CEO가 이런 말을 했어요. 회사의 궁극적인 비전은 드론 편대, 즉 수험의 완전한 자율 임무 수행이라고요. 드론 편대의 자율 임무 수행? 네, 수십 수백 대의 드론이 인간의 조종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협력해서 임무를 완수하는 거죠. 기술은 이미 개발 중이지만 그 사용 허가 여부는 군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어로바이런먼트의 주가를 고민하시면서 그들이 만들고 있는 전쟁의 미래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목표를 결정하고 공격하는 자율살상 무기라는 성배,
그러니까 더 이상 공상 과학 소설이 아니라 한 기업의 개발 중인 제품 목록에 올라와 있을 때 이것은 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자, 청취자 여러분은 에어로바이런먼트, AVAV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을 남겨주세요.